이거 맞나? 질문해봐. 전체에서 질문해라. 19번 1에서 10번 사이에서 질문해봐. 일단 없고 11에서 20번 사이 14번 또 19번 전에 18번 19번 끝이야. 됐어? 3개 가자. 14번부터 보자. 자, 뭐가 섞인 거야? 항등식하고 판별식이 섞였네. 항등식하고 판별식이 섞인 이런 상황에서는 뭐부터 쓰자라고 했어? 판별식부터 쓰고, 무조건 항등식하고 뭐가 섞이면 맨 마지막에 쓰라 했잖아. 항등식은. 그럼 이 녀석 지금 중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이다라고 쓰시면 되겠네. 일단 맞지? 근데 어떤 공식이 가능이야? 짝수 공식 가능하네. 짝수 공식 써보자. 짝수 공식을 썼을 때 반제곱이니까 k-2m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달아주시면 되겠네.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n에다가 이게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중근이니까.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앞에 거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전개를 해보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4km 플러스 4m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서 여기를 뺀다라고 생각한다면 k제곱 날라가 버리고, 그 다음 마이너스 4km에 플러스 4k에 플러스 4m제곱 마이너스 n이 0이다라는 식이 뜬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 이제 판별식 한번 썼으니까 항등식의 의미,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보자. 그럼 k로 묶어라. 그럼 마이너스 4k 플러스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나머지도 가로에 묶어주는 습관이 중요하다. 상수 부분. 그래야 좀 쉽게 보인다. 그럼 이제 항등식의 의미로 봤는데 우변이 0이니까 당연 k의 개수도 얼마가 돼야 되고 0 돼야 되고, 상수 또한 얼마가 되고 0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m의 값이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n의 값은 4m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n의 값은 4다라고 보시면 되겠구나. 2개 더했다 5가 답이 될 거야. 지금 저기에서 난이도는 3개짜리다라고 했는데 시험에 뜬다면 보통 한 4점대 초반으로 뜰 확률이 높다. 3개 정도는 아니야. 한 2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다음. 자, 딱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문제는 뭘 이용을 하자라고 했냐? 닮음을 이용을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닮음. 자, 그러면 밭의 최대 넓이는 얼마인가요? 그럼 모르겠으니까 세로 x, 가로 y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뭘 구해? 밭의 넓이 x, y는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랑 똑같네. 그럼 닮음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거의 한 99% 어떤 닮음이다라고 했어, 내가. AA. 그러면 내가 여기의 부분을 점, 여기의 부분을 x다라고 생각할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점 x의 합은 90. 그럼 위에 있는 녀석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x. 작은 것 대 큰 거 AA. 그럼 여기서 총 닮음을 쓸 수 있는 삼각형은 3개.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요렇게 다 AA 닮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닮음 이용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자, 이 위의 녀석이 이 부분의 길이를 뭐라고 하셔야 돼? 10-x다라고 하셔야 될 거고,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길이는 뭐라고 하시면 돼? 그냥 y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나. 됐어? 이렇게 하고 한번 가볼게. 그러면 자, 가면 작은 것 대 큰 거 이렇게 안 보고
고만 내가 닮음을 이용할 때는 요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다. 그럼 내가 10대 10-x 대 y다라고 하셨다. 이 비율은 뭐 대 뭐가 되는 거야? 10대 20이다라고 하셔야 되겠네. 10대 20인데 비율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1대 2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양 내양의 곱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한다면 y는 20-2x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구나.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어떤 녀석이야? xy야. 자르는 게 아닐 때,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자르는 녀석이 아닐 때 최대나 또는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무조건 2차식이 나와야 된다.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 그럼 이 새끼는 최대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위로 볼록한 녀석의 꼬라지가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내가 y 대신에 이 녀석을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대입을 했을 때 전개를 하신다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0x다. 어디로? 위로 볼록한 꼬라지의 형태가 뜬 거야. 맞지?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개형을 우리가 한 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은 얼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냐. x가 마이너스 2a 분의 b. 따라서 축의 방정식은 5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만약 그때 각각의 길이를 물어봤다라고 생각한다면 x가 5잖아, 친구들. 그럼 누가? 세로의 길이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내가 나온 식이 요거니까 5를 집어넣어 준다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 10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 근데 지금 얘는 넓이 물어봤으니까 이 5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거나 가로 세로 구해서 50이다라고 하시거나, 그게 그거인 거야. 이해됐지? 명심하셔야 된다. 제한된 범위가 아니었어. 근데 너희가 봤을 때 이게 최대나 또는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떴다. 그러면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썼으면 몇 점 감점됐을 수도 있다. 이유, 범위부터 쓰고 시작하자라고 몇 번이나 말했고, xy 양수인 거야. 그럼 이 녀석도 0보다 큰 양수다라고 한다면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0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써야 완벽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혹시나 이거 빼먹어가지고 1, 2점 정도 감점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선생님에 따라서 다를 거야, 아마. 자, 다음 19번으로 한번 가볼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면 돼. 허그는 쌍으로 같이 다니는 거야. 왜? 허그는 쌍으로 다녀야 돼.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저기 x3차니까 총 3개의 근이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중근 한 개, 다른 근 한 개,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 말고는 있을까? 없네. 4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쟤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한 개의 제곱식이 있었고 또 다른 식의 꼬라지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인수 정리를 우리가 이용을 해볼 건데, 인수 정리를 이용할 때는 문자를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녀석을 집어넣어 보자라고 했었어. 자, 여기 마이너스 2a가 있네. 얼마 넣어주면 이 a를 사라지게 할 수가 있을까? 1 넣어주면 마3. 아니지, 3a. 1 넣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사라질 것 같아.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보는 거야? 한번 넣어보시는 거야. 한번 넣어봤는데 1을 집어넣어 볼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3a, 마이너스 2a. 0이 나오지 않아. 인수로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또 다른 녀석. 그러면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하셔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1분의 상수항 2a의 약수 가면 1, 2a, 2a 이렇게 총 4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넣을 수 있는 게 얼마 넣으면 0 나오디? 푼 친구들 2. 그럼 2로 조립제법을 해볼게. 그러면 3차 1, 2차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1차 3a 상수 마이너스 2a를 2로 조립제법을 때린다. 필수 예제 문제다.
1,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a, 2a, 0이고. 그럼 이 꼬라지가 지금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는 0이다라는 식이니까 요 모양 된다 했잖아. 수학의 셈에 쳐다보면 인수분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랑 지금 이 문제처럼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 찾아보시면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x-2의 전체 제곱 곱하기 다른 녀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생각. 그럼 두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x-2 곱하기 뒤의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에 인수를 하나를 더 얘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 뜻이 뭐야? 해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집어넣었을 때 4-2a 플러스 a가 제로가 나와야지. 해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성립해야 하니까. 그럼 a의 값은 여기서는 얼마가 뜬다? 4가 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 우리는 이 뒤의 녀석이 그냥 바로 완전 제곱식이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면 얘가 0이다.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뜨냐? 0 또는 4가 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쏘리. 쌤이 확인해야 된다는데 병신. a가 4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a가 4가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3중근이야. 맞지? 불가능이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야 되겠냐? 여기서 쳐다보니까 0 돼야 되겠네. 공통적인 게 4가 또 있었으니까. 그럼 0이었을 때 또 확인을 해보자. 0이 된다면 이쪽에 있는 이 식이 뭐가 돼? x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0, 2 서로 다른 두 실근인 상황이 나오겠구나. 끝.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숙제였던 거 확인하자. 유제에서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셔라. 유제 질문 있니? 오케이, 잠만. 좀만 지우고. 응? 12-10번. 지민이 아까 뭐랬지? 아까 12-16이랬나 사랑이? 또 유제에서 질문. 12-22 또 있으면 말해봐. 이제 없니? 연습 문제 A. 연습 문제 A에서 질문해봐. 12-7 A에서 이제 없어? 연습 문제 B에서 질문해봐. 12-16번, 12-20번 말고 또 있으면 12번, 15번, 19번 돼? 가보자. 12-10번은 앞에 거가? 자, 나중에 말해주겠지만 이렇게 세 개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무게중심이 되어야 한다. 무게중심. 까놓고 말하면 얘는 무게중심이야. 그래서 이 P의 좌표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3분의 9, 3분의 18이다. 지금 쌤이 저 세 개의 좌표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걸로 간 거예요.
까고 3,6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구나. 끝. 이렇게 푸는 게 객관식 방법. 그럼 주관식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OP제곱이야. OP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의미하겠네. 됐나? 그 다음 AP제곱이야. AP제곱은 X-4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다음 BP제곱이야. 걔는 X-5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요것들을 이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x제곱이 3개야 3x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8x 그 다음 y가 3개가 있으니까 또 3y의 제곱에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20y 마이너스 얼마 26y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됐지? 계산 잘못했는데 뭐지? 어디가 잘못했지? 잘못했어 내가. 6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6이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6y네. 플러스 이 뒤에 있는 숫자는 그닥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왜? 최소값도 구하라 했구나. 어쩔 수가 없다. 최소값과 그때 P의 좌표를 구하세요라 했으니까 최소값도 구해야 되니까 상수 구해야 돼. 16 더하기 64 더하기 25 더하기 100이구나. 이렇게 두 개 짬뽕 시켜주시면 80, 105, 205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 먼저 앞에 있는 이 x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신다면 아래로 볼로 갈 거고 그때 축의 방정식은 x가 얼마가 떠? 3이 뜰 거예요. 다음 이 뒤에 있는 y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또한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 축의 방정식 이용하신다면 y는 얼마가 되냐? 6이 될 거예요. 까지 이해됐나? 그래서 그 p의 좌표가 3,6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때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3 대입하고 6 대입하고 결과가 최소값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이게 12-10번이었다. 자, 12-16번. 평행선 사이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다. 중2 때 배웠던 단어인데 자, AB를 이은 자 모르겠다. 그러면 또 AB를 직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릴 거예요. 좌표 평면에서 그렸으면 좀 다르게 그려졌을 거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야 너희가. 내가 쌤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 거고 나 편의상 여기를 원점이다라고 생각을 할게. A하고 B, OAB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있는데 AB의 연장선 위에 P에 대하여 삼각형의 넓이 OAP의 넓이가 OBP의 넓이의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자, 그럼 연장선을 내가 요렇게 한번 그렸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여기 이쯤에 P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었어. 그냥 의미대로만 한번 가보자. 누구의 넓이가 OAP 이 녀석의 이 넓이가 누구의 OBP 이 녀석의 넓이의 3배가 된다.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노란색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지금 의미상 대충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뭐가 똑같니? 높이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일 때는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된다라고 배웠다.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 중2 때 배웠을 때 요거 평행하다라고 잡아주고 이 높이를 쌤이 1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내 이 밑변의 길이가 2인 삼각형을 그렸다. 이 녀석 넓이 얼마야? 1이제. 근데 내가 이 녀석 밑변의 길이가 4인 녀석인 삼각형을 그렸다. 요렇게. 그럼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야? 2제.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넓이의 비는 1대 2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돼? 지금 봐봐. OAP하고 OBP는 높이가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그 넓이의 비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OAP가 전체가 몇 개라 했냐? 이게 세 덩어리가 돼야 되고 이 OBP의 덩어리는 몇 개가 돼야 된대? 한 개가 돼야 된대. 이 녀석의 3배가 노란색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B가 1이고 이쪽 이 부분의 B는 2다라고 보시는 거야. 이해했나 내 말? 한 덩어리가 되고 두 덩어리가 돼야 전체 세 덩어리고 이 새끼 한 덩어리니까 3배다라고 보시는 거야. 그럼 그게 뭔 말이야? 그림상으로는 조금 그렇게 그렸지만 여기에 이 부분은 이 얼마를 의미하고 2를 의미하고 여기에 이 부분이 1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이 B가 AP라는 이 선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했나 내 말? 그 내분점은 이제 너희가 구해주시면 된다. 모르겠으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표현해보는 게 최고다. 끝이야. 자, 문제만 나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했어. 문제만 보고 한번 가볼게. 각의 이등분선 딱 뜨는 순간 좌표평면 파트일 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이신키 내분점 문제가 될 확률이 높겠구나. 그러면 12-22번을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그림을 마음대로 해볼게. 각 A의 이등분이라 했으니까 A를 위로 오게 대충 요렇게 그렸다. A, B, C라고 생각을 할게. 이 녀석을 2등분하니까 한 이쯤에 이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2등분 표시를 해주고 A 좌표 2,5가 될 거고 B 좌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C점의 좌표 6,2가 되겠구나. 방금 이 문제 앞에 거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충 알아먹어야 한다. 이 ABC 삼각형의 높이는 AB 여기, A 여기, C 하고 높이가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잡았냐? D라고 잡았으니까 여기 이 두 개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으니까 누구의 비가? 밑변의 길이의 비가 삼각형 넓이의 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AB의 이 길이는 차이의 제곱 36에 차이의 제곱 64 루트 100 따라서 10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C의 여기 이 부분의 길이는 차이의 제곱 16에 차이의 제곱 9 루트 25가 되니까 5가 되겠구나. 각의 이등분선의 길이의 비는 1번 대 2번은 3번 대 4번이라 했으니까 2대 1의 비 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끝. 만약 D라는 이 점을 찾으세요라고 했다면 B, 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D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주면 된다. 오케이? 봐봐.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너희한테 언급을 하기를 아직 도형이 힘들다면 EBS 중2 거 꼭 보라고 했다. 기말. 기말이란다. 2학기 거. 그만큼 중2 2학기 과정이 졸라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2월달 동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친구들은 꼭 보셔라. 자, 요렇게 보자. 그림이 너무 작은데 문제 좀 봐야 되니까. 자, OAB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L과 AB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넓이를 2등분한 거야. 방금 저거 한 거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삼각형이랑 그 다음 여기 이 삼각형의 뭐가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냐? 높이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네. 근데 그 넓이가 어떻다라고 했어? 같다라 했잖아.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줄 수 있냐? 1대 1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점은 여기에 있는 이 점은 1대 1 내분점이네. 중점 구하세요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AB의 중점이 답이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답이 될 거야. 끝이야. 지금 저 문제도 얘를 알아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한다. 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도형에 이동해서 배우는데 삼각형의 삼각형의 넓이를 반띵, 2등분 반띵을 하려면 꼭지점 하나 지나가야 돼. 꼭지점 지나가고 그 녀석의 대변에 중점 지나가야 된다.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조건인 거야. 봐봐. 지금 삼각형의 꼭지점 O를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O를 마주보는 대변 AB의 중점 지나가야 넓이 반띵되는 거야.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야 한다. 만약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B라는 점을 지나갔다라고 치자. 그러면 AC의 중점의 좌표 여기를 지나가야 넓이가 반띵이 된다. 왜? 그렇게 해야 1대 1이 되니까. 요거는 약간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하는 거다. 기말에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단계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삼각형의 넓이를 반띵하시려면 꼭지점을 지나가고 그 대변, 꼭지점의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 한다. 그게 조건이다. 12-16번으로 갈게. 자, 이것도 또 중2 2학기 내용이야. 정말 중요하다, 친구들.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외심 뭐야? 특징이 있잖아. 꼭지점으로부터 외심까지의 거리는 다 같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모르면 써놔야 된다. 외심의 위치. 중2 때 우리랑 같이 함께 했던 친구들은 이거 왜 무조건 외우게 만들었는데 또 까먹은 거야. 예각 삼각형이 있고 직각 삼각형이 있고 둔각 삼각형이 있었을 때 그 외심의 위치, 내부, 외부, 이건 정말 안 중요하다. 예각 삼각형이랑 둔각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내부, 외부 정말 안 중요하다. 중2들한테도 제일 끝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은 어디에 그 외심의 위치가 있냐? 밑변의 중점. 밑변의 중점이 외심의 위치다라고 배운다. 어디에 있대? 외심이 변 위에 있다. 외심이 변 위에 있다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된다. 이것도 중2 기말이다. 정말 도형이 약해 빠진 새끼들아, EBS 2학기 이제 기말 2학기 내용을 보셔야 된다. 중2 2학기. 이것만 기억해 놓으면 돼. 이거 두 개 필요 없다. 그 다음은 특징 하나만 적어놔라. 꼭지점에서 외심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같다. 꼭지점에서 외심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같다. 이렇게 하고 한번 난 그러면 저 새끼가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걸 캐치했으니 변이 BC구나. 그럼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당연 A가 돼야지. BC 위에 중점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 거기서 하나 더 추가. 그럼 여기가 세 개가 다 똑같다. 그 외심의 위치 그 점의 좌표가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 자, 물어본 거는 AB 길이 제곱, 그 다음에 AC 길이 제곱. 뭐 하고 있냐? 피타고라스 할배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그러면 우리 BC 제곱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라는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A 좌표가 나와 있었으니까 여기가 2,1. 그 다음 B 좌표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x1, y1이다라고 한번 잡아볼 거고, 그 다음 C 좌표 안 나와 있으니까 x2, y2다라고 한번 잡아볼게. 일단 지금 저쪽에서 물어본 거 다시 한번 더 봤을 때 AB 제곱, 이제 AB 제곱은 밑에구나.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니까 나는 얘를 뭘로 바꿔도 되냐? BC 길이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바꿔도 상관은 없었던 거야. 그럼 BC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BC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같잖아. 여기의 길이를 구한 거에 2배가 BC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구할 수 있겠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면 될 거다. 그럼 이거 내가 왜 썼냐? 혹시나 다르게 응용하는 문제에서 두 개의 합 마이너스 2, 두 개의 합 마이너스 2 그런 것도 꺼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쓴 거야. 참고하세요. 어우, 12번부터 해야 되는데 16번 제끼고, 그럼 저기 적혀 있는 대로 할게. 그냥 20번 간다. 문제 읽어보시고, B는 10,0을 출발해서 요렇게, C는 0,10을 출발해서 요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각각 어떻게 오는지 보자. A는 매분 2km, B는 1km. 가면 그게 몇 분 후인가? 난 이걸 X분이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A는 2X만큼 요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럼 A가 한 이쯤에 내려왔을 때 그 A 좌표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되냐? 0, 10-2x다라고 보시면 되겠구나. 이해가니 이거? 자, 그럼 이 새끼는 10,0에서 출발을 요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좌표는 뭐라고 쓰시면 돼? 10-x,0이다라고 쓰시면 되겠네. 그러면 그 두 자동차의 거리다라는 거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의미하는 것 같고, 거리를 L이라고 해볼게. L은 루트에다가 차이의 제곱 더하기 차이의 제곱, 그럼 그냥 x-10의 제곱 더하기 2x-10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었던 거야.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10-x 제곱이나 10-2x 제곱이나 쌤이 지금 쓴 거나 다른 거 없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럼 여기를 갖다가 종합을 때렸을 때 5x의 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60x가 될 거고, 100 따라서 플러스 200. 얘가 뭐 가장 가까워지는 것,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한된 범위가 아니었을 때는 항상 뭐라 했냐? 그 의미가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의 느낌으로 나와야 된다 했는데 얘가 지금 어디로 볼록? 아래의 볼록의 느낌이야. 축방 구하자. x는 얼마나라고 보시면 돼? 6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 계산해보면 4번이네. 최소값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가 몇 분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값을 구하는? x값을 구하는 게 목표였구나. 유형이다. 너가 보면서도 느끼셔야 된다. 저기 가까워지는 거, 최소값 물어보는데 또 아래로 볼록의 느낌이 나왔다. 이렇게 해야 내가 식이 맞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최대값 물어봤는데 위로 볼록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이 나왔다면 내 식이 어딘가가 틀린 거야. 빠르게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15번 가자. 자, A, B,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 뭐게? 아이, 뭔 잡소리야. 외심인 거야. 외심의 좌표를 물어보고 있었던 거야. 쌤이 아까 외심의 성질 뭐라 했냐? 각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다라고 했잖아. 외심의 좌표를 구하세요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외심의 좌표를. 그럼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면 조금 더 간단할 수도 있다. 왜?
이게 만약 직각삼각형이었다면 그 빗변의 중점에다가 찍으면 끝이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 세 점으로 같은 거리에 있다. 외심 문제일 때는 너희가 아무 의미 없이 뭐 저기 x, y 말고 a, b라고 해놨네. PA, PB, PC가 똑같다 이렇게 쓰시기 전에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내가 먼저 AB의 길이를 구해볼게. AB의 길이를 구해보신다면 차이의 제곱하면 16에 더하기 차이의 제곱을 하면 4, 루트 20이 되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구해볼게. 루트에다가 차이의 제곱을 구해본다면 4, 그 다음 차이의 제곱을 구해보신다면 얼마고? 36. 그 다음 CA의 길이를 구해볼게. CA의 길이도 루트에 차이의 제곱을 구하시면 4 플러스 16. 내가 이거 꺼내지 말라 했다. 어떤 삼각형인지 모를 때는 루트 20, 루트 20, 루트 40. 피타고라스 성립. 직각삼각형인 거야. 그럼 개꿀인 거야. 그럼 이 새끼가 BC가 빗변이다라는 걸 아니까 BC가 빗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 루트 20, 루트 20이니까. 그럼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A.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아니었으면 친구들 노가 다 하셔야 된다. 아까 PA, PB, BC가 똑같다라고 해서. 그럼 존나 빨리 써야 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럼 보자. BC의 중점이 외심의 위치가 돼버리니까 이 새끼의 좌표는 BC의 중점 얼마? 마이너스 2,2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끝. A 빼기 B 해라. 마이너스 4. 답이 되는 거다. 잘 기억을 해야 된다. 내가 또 이제 기말 칠 때쯤에 또 씹을 줄 거예요. 분명히. 먼저 어떤 삼각형인지부터 판단을 하고 이 새끼가 직각삼각형이면 개꿀. 중점 구하면 끝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피타고라스 성립을 하지 않았다 치면 존나 빨리 이제 써야 된다. PA, PB, PC가 다 똑같다. 그럼 PA, PB, PC가 똑같다. PA의 길이, 그 다음에 PB의 길이, 그 다음에 PC의 길이가 다 똑같다. 3개짜리 연립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A, B, B, C로 나눠서 빨리빨리 해결을 하셔야 된다. 근데 우선 뭐부터 어떤 삼각형인지부터 무조건 이게 먼저 판단이 된 다음에 아닐 때 이렇게 쓰시고 직각삼각형이면 바로 끝내는 거야. 속도 차이는 확실하게 날 거다. 그냥 이렇게 한번 너희가 풀어봐. 느껴본 새끼들이 쉽게 하려고 하지. 그 다음 12번. 직선 위에 있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 녀석의 좌표. 직선 위에 있대.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아마 고치셨을 거야.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럼 y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요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내가 보통 이렇게 했을 거야. A라고 잡았을 거고 위에 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3 요렇게 썼을 거야. 아마 그 점을 위에 있는 점 자체를. 근데 너가 이걸 갖다가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한다 치면 어때? 약간 역 같아. 자, 지금 우리 누구부터 잡았냐? X부터 잡았잖아. 그럴 때는 그냥 Y부터 잡아주면 된다. Y부터 잡아주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 근데 뭐 그 급한 상황에서 너희가 그런 생각을 안 할 거니까 가볼게. A,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3이다. 자, 그럼 이 점을 나는 P라는 점으로 뒀다.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는 A, B로부터 같은 거리니까 PA의 값하고 누가 똑같다? PB의 값이 똑같다. 연립시키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두 개가 지금 근호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제곱을 했을 때도 똑같다. 안에 있는 거 연립시키면 답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계산의 문제다.
다음 19번으로 갈게. 자, 19번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경험했을 때 질문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이해는 잘 안 가. 안 써봐서 그래, 이것도. A, B를 t 대 1-t로 내분한다 했으니, A를 왼쪽 마이너스 3,6, 그 다음 B를 오른쪽 7, 마이너스 3을 t 대 1-t로 내분을 한다 해서 두 개의 b를 더하자. 그럼 분모는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각선으로 곱하자 그러면 7t에 곱하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t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각선으로 곱하자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3t에 플러스 6 마이너스 6t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게 그 내분점이야. 근데 그 녀석이 제1사분면 위의 점이다라고 했으니까 보통 저런 말의 의미는 중딩 때부터 느끼시겠지만 부호를 알려주는 거다. x의 부호는 지금 10t-3, 이 녀석의 부호가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t 플러스 6이라는 이 y좌표도 양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개 t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연립 때리면 t의 범위가 나오는 거다. 됐나? 안 어렵잖아. 안 써봐서 그런 거다. 몇 사분면 위의 점이다라는 저런 힌트는 그 x, y 좌표의 부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다, 보통. 그걸 캐치를 하셔야 된다. 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한번 빼볼게. 30분부터 시작하자. 5분 쉬어라. 일차 함수는 근데 앞에서도 나오지 않나? 2차 함수 할 때 있었었지. 그 155쪽 할 때 쌤이 설명 한번 했으니까 빠르게 진행할 거다. 거기 부분.
유형이 몇 개지? 열한 개. 욕심 안 낼게.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일단 하고 알아서 그냥 그 밑에 유제 풀어오면 된다. 또 14개? 한 5개 정도 하자. 이 단원 이름이 뭐고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직선의 방정식이라 함은 중2 때 한번 배웠다. 몇 개로 나눠야 되냐면 총 3개로 나눠야 된다. 너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꼴.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는 녀석이고 기울기가 음수면 아래로 내려오는 감소하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차 함수 첫 번째. 그 다음 또 어떤 녀석을 배우냐면 x는 숫자, x는 상수의 꼴.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세로줄. 중2 때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 y는 상수, 가로줄. 요 세 개를 다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그 녀석을 무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다. 보통 친구들이 얘를 갖다가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중2 때 배웠었다. 세로줄, 가로줄까지 합해서 이 총 3개의 영역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 안에 첫 번째 1차 함수 설명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면 거기를 참고하시고 A를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B는 Y 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야. 세로줄, 가로줄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세로줄. X는 숫자가 나오면 X 좌표만 쳐다보시면 되고 Y는 상수, 가로줄이 나오면 Y 좌표만 쳐다보시면 된다. 책을 넘겨가면서 한번 가볼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너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그 밑에도 알고 있는 내용이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줄 그어놓고 그 탄젠트 세타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얘가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게. 쌤이 여기가 30도라고 할게. 탄젠트 30은 탄젠트는 뭐야? 밑변분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게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야. 중3 때도 저런 단어는 나왔었다. 2학기 때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다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자 X는 상수, Y는 상수, 세로줄, 가로줄까지 합해가지고 요 세 개의 영역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다. 자 그래서 그 밑으로 한번 가볼게. 요런 표현을 쌤이 처음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한번 보여줬을 거야. 자, 요걸 요렇게 바꿔놔라. y는 mx-x1 플러스 y1이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이제 너희가 해석을 할 것이냐?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얘는 x1, y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저 말을 한번 볼게. 1,3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2다라고 하신다면 중2 때까지의 느낌으로 살린다면 2x 플러스 b다라고 하시고 얘를 1,3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y 절편을 구하잖아, 우리. 맞지? 근데 앞에서 한번 내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얘가 기울기가 a가 되고 1,3을 지나가게 하려면 a, x-1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다. 그 위의 점에서의 접하는 직선 구할 때. 그럼 지금 쟤는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y는 2
x-1 플러스 3이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2가 되면서 1,3을 지나가는 직선이다라고 바로 표현하는 거야. 속도 차이는 좀 또 난다. 친구들아, 저렇게 주어지고 시까지는 쓸 수 있다. 대부분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a에 x 플러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애 새끼들이 이게 뭔 식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럼 너희가 이제 저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다시 저쪽으로 반대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기울기가 a가 되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마이너스 5, 1이라는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에서 너희 연필을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돌리는 거다. 돌려주시면 된다. 우리 앞에 심화 문제를 하면서 이런 꼬라지의 형태가 떴을 거다. y는 3x 플러스 k 이런 식이 떴을 때 이 녀석은 기울기가 정해져 있고 이 뒤에 있는 y축의 평행이동이 미지수가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어라 라고 했다.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이 고정점은 알아. 무조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점 찍고 연필 잡아 댄 다음에 돌려주시면 된다. 요렇게. 이게 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인 거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지금 쌤이 이 말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생키가 고득점이 될까 말까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이. 심화 문제는 대부분 보통 저 녀석을 기준으로 간다. 너희가 저번에 형건이가 나한테 메스올릭으로 질문을 한번 했었었다. 그게 딱 저거인 거다. 그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생략을 한다. 어차피 같은 얘기야. x2-x1 분의 y2-y1 여기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식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야. 얘랑 같은 뜻인 거야. 볼 필요가 없는 거다. 그 다음 하나 추가. 마지막 마무리.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라고 잡는 게 절편을 알 때 구하는 방식이야. 근데 우리가 이것도 중딩 때는 어떻게 했냐면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얼마? 4라고 한다면 직방을 어떻게 구하냐 너희는? y는 기울기 모르는 상태야. ax 플러스 4야. y절편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일단 나타낸다. 그 다음 절편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0 좌표화 시킨 다음에 대입을 해서 기울기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했던 방법인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이제는 어떻게 가시냐?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인 거다 친구들. 여기서 페이크 넣는다. 그 다음에 4분의 y의 값이 1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 그럼 페이크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넣어줄까? 우리 켤레 할 때도 요런 새끼의 켤레를 갖다가 페이크를 넣어가지고 요렇게 틀리게 읽어주게 쌤들이 페이크를 넣는다 했잖아. 마찬가지의 표현 방법.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장난을 어떻게 치냐면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y의 값이 1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제로 이렇게 줄 거야. 이 녀석은 x절편이 2, y절편이 4다. 그럼 애들이 급하게 분모만 쳐다보고 바로 오케이 맞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거야. 그럼 다 틀리는 거다. 가운데 부호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분모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된다. 그러면 얘는 x절편이 2,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의 방정식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 뭔지 알겠나? 페이크에 걸려라.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가운데 이 녀석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된다 친구들. 하면 다 했잖아. 이거에 대한 설명 다 했지? 끝났다.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쉽게 말하면 는 0의 꼴로 고친다라는 걸 의미.
1차 방정식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라는 거는 1차 함수의 조건인 거다. 일반형의 1차 함수의 조건인 거다. 아까 직선의 방정식은 총 3가지가 있다라고 했어. 1차 함수, 세로줄, 가로줄. 그 중에서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나타냈을 때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1차 함수의 조건인 거다. 1차 함수의 조건. 참고해 놓으시면 된다. 넘어갈게. 여기 쌤 세미나에 나와 있는 거는 내일 다시 설명을 하고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일단 조금 한번 해보자. 이건 완전히 새롭게 배우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막 안 되겠다라는 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너희가 까먹은 거야. 필수예제 1-1번 두 점의 선분의 중점을 지나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중점 3,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 다음 기울기가 3인 직선이라 했으니까 그럼 y는 3x-3 플러스 1이구나. 전개시켜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절대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중2 때 방법을 y는 3x 플러스 b다. 여기에다가 3,1 넣어가지고 y 절편 구하는 이 방법은 이제 버리자. 버려야 한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3,3을 지나가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 거기다가 줄 거야 되겠네.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러면 뭘 써야 되겠냐? 아, 탄젠트 몇 도가 30도가 뭐를 의미한다?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쓰셔야 되겠네. 근데 선생님 저 안 외우는데요. 내가 너희한테 요거 외우지 말라 했잖아. 나한테 배운 생기들이면 이거 외우지 말라 했어. 그럼 이 녀석이 지금 30도짜리야. 그럼 당연 여기는 몇 도? 60도가 되니까 길이의 비가 1:2대 루트 3의 비를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여기에서 탄젠트 30이다.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 기울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잖아. 거기에 저 점을 지나간다.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3이다라고 하신다면 마이너스 3, 루트 3을 지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거야. 필수예제 2번으로 가보자. 자, 기울기가 4고 저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그럼 딱 봐도 기울기가 4라는 걸 알려줬는데 두 점이 지금 애매해. 삑살이 났으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4가 나온다라고 쓰시면 될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걸 x2, y2다라고 잡아본다면 a 플러스 2분의 x 증가량, y 증가량은 3 마이너스 a다라고 할 수 있고 얘가 4가 뜬다. 방정식 문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내분점이다. 내분점 구하기 귀찮아서 두 번째는 그냥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 주시면 될 거야. 필수예제 3번으로 갈게. 자, 이런 것도 중요하다. 어떤 문제를 볼 때 이런 걸 해석하는 능력도 중요한데 저기 앞에 두 점을 줄 거라. 마이너스 3,0, 0, 마이너스 4. x 또는 y 좌표가 제로다라는 건 함수에서는 절편을 가르쳐 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럼 이 녀석의 절편이 무슨 절편? x 절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녀석의 뒤에 있는 녀석은 y 절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따라서 x, y 절편할 때 공식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라 했다. 분명 마이너스 4분의 y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해? 1 돼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끝인 거야. 근데 객관식에서는 y는으로 표현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생키들한테 얼마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4 곱해주고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거야. 이해하셨니? 또는 일반형으로 나와 있었다. 12 곱한 다음에 알아서 정리해 주시면 될 거야. 그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될 거다. 자, 4,2를 지나가고 x, y축과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16인 직방이 저렇게 있다. 일사분면만 그린 이유는 4,2 지나간다 했으니까.
그럼 얘가 한 이렇게 된다라고 볼게. 그러면 x절편이 a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y절편은 b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식의 꼬라지를 의미하구나. 그럼 이 녀석의 넓이가 16이다라는 거는 밑변 a, 높이 b 곱하기 2분의 1이 16. 그럼 a, b의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32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4,2를 지나간다 했는데 이 직방이 어떻게 됐어? 삑사리가 났잖아. 문자가 발생했어.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그럼 저 녀석의 식은 a분의 4 플러스 b분의 2가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와, 이것도 통분해가지고 하기 너무 귀찮아. 그러면 공통분모를 갖다가 양변에다가 곱해버려라. 곱해버린다면 어떤 식이 뜨겠냐? 4b 플러스 2a가 ab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32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이제 얘하고 얘 뭐 하시면 돼? 연립해 주시면 ab 값 구할 수 있다. 됐지? 여기까지 또 설명할게. 4번으로 가보자. 필수예제 4번. 자,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지금 필수예제 4번하고 너희가 비교하실 부분은 어디냐면 발전예제 11번이다 라고 써놔라. 상황은 두 개로 나뉜다. 어떻게 나뉘냐면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두 번째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의 의미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의 의미는 중2 때도 나온다. 기울기가 같다.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자면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어야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거야. 그럼 요거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하든 요거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하든 요거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하든 다 똑같아야 한다는 걸 의미. 자, 그러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는 세 가지의 상황을 생각하셔야 된다. 세 개의 직선이 평행. 첫 번째 상황. 동원 중에서 나왔었다, 시험에. 작년에 떴을 거야, 이 문제가. 그 다음에 두 개 평행, 하나 달라. 그 다음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을 지나간다. 요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세 직선이 좌표 평면을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세 개 평행의 의미다 라고 볼 수 있고, 세 개의 직선이 6개의 평면으로 나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두 개의 부분이다. 얘는 몇 개의 영역? 4개. 얘는 몇 개의 영역? 6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좌표 평면을. 그런 문제로도 이용될 수 있다. 크게 요렇게 두 가지의 유형이다. 안 헷갈려야 한다.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뜰 수 있고,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뜨시는 거야. 자, 지금은 어떤 녀석인 거야?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밑에 유제 문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다. 맞지? 같은 문제가 되고.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다 했으니까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AB로 기울기를 구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는 BC로 기울기를 구해보자. 6분의 A 마이너스 2. A 값 구할 수가 있을 거다. 쉽게. 됐지?
자, 아까 쌤이 문제풀이 하면서 한번 언급했었던 거,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라? 꼭지점을 지나가고 그 꼭지점의 대변의 중점을 지나간다라는 게 저쪽에 있는 설명. 그걸 그냥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것 빼고 다 중심을 지난다라고 써놔라. 삼각형을 제외하고는 중심을 지나가면 된다. 자, 이 두 개의 도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 한다라는 거는 이 두 개의 도형의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중심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걸로 판단을 하시고,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도형의 중심의 x좌표는 두 개의 평균 2, 두 개의 평균 3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두 개의 평균 6, 두 개의 평균 마이너스 2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이런 직선이 되었으면 두 개의 넓이를 2등분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직방을 갖다가 뭘 구하라 했어? 기울기 구하라고 했나? 기울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x 증가량은 4분의 y 증가량은 마이너스 5. 그럼 직선까지 구해볼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5였을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면서 이 점 지나가게 할래? 이 점 지나가게 할래? 너그 마음인 거야. 그럼 나는 위에 거 지나가게 할래? x-2 플러스 3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5에 x-6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어차피 이 두 개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해보시면 된다. 또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가는 직방을 오늘 배웠으니까 그걸 또 한번 적용시켜 본 거야. 됐지? 오늘은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할게. 옆에 가서 복습하고 공부하세요.